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홍상표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드론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서원에 이어 우크라이나군 드론, 러시아군의 드론전의 미래 순위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은 원거리 자폭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1000km에서 개량형은 3000km까지 반경, 전투 행동 반경입니다. 그래서 최근 모스크바 6마일 주변에 있는 표적들을 공격해서 모스크바 주변 4개 비행장을 마비시켰던 그런 자폭 장거리 드론이죠. 그 밑에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개발한 바이락타르 TB2를 개조한 첨단 무인기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은 소형 무인기, 자폭 무인기죠. 보통 12km까지 떨어진 표적들을 찾아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유사한 그런 드론이 되겠습니다. 무인기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종사 탑승 없이 스스로 자체 비행으로 프리플랜된 그 계획에 의해서 자체 비행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기기, 그것을 무인기라고 합니다. 고정익과 회전익 무인기가 있죠. 임무는 타격, 감시 정찰, 디코이, 전파 교란, 운송, 지뢰 살포 이런 임무들을 수행합니다. 드론은 가볍게 제작할 수 있는 기기이다 보니 세대 교차가 빠릅니다. 그래서 202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 초기에는 바이락타르 TB2나 샤헤드 136 같은 전통적인 무인 공격기들이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들은 활약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전자전부터 그 대응책들이 강구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주기가 굉장히 빠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 걸프전 때는 MQ-9 리퍼나 RQ-4 글로벌 호크 같은 대형 무인기들이 시범 비행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장악할 때에 무인기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리비아, 그 다음에 카라바흐 전투 등에서 무인기들이 많이 이용이 됐죠. 사진에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것이 글로벌 호크, 두 번째가 리퍼, 밑에는 바이락타르 TB2가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두드러진 특징은 드론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에는 전선에 드론밖에 활약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과 장갑차, 탱크, 야포 이런 것들은 드론에 발견되면 그 즉시 파괴되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전선에 병력과 물자가 없는 그런 전쟁 시대가 됐습니다. 드론이 초래한 전장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다양한 드론으로 대규모 드론 전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 드론은 전장을 압도하며 전략 및 작전술 변화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중심 표적들을 타격했습니다. 모스크바 인근 4개 비행장을 잠정 폐쇄시킬 정도로 그 위력을 발휘했죠. 반면에 러시아는 이란 제품인 샤히드 계열의 드론을 자체 생산해서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크라이나는 사실 전투기나 중장비, 탱크와 같은 그런 장비들은 상당히 개발해서 전력화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유럽연합이 전투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F-16 같은 경우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종사들을 훈련시킨 것이 2013년 초부터 시켰습니다. 1년간 훈련을 시키고 작년 8월에 F-16 전투기를 제공을 했는데 아직도 작전 가능 상태가 아주 원숙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전투 투입 초기에 한 대가 떨어지는, 격추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장비에 해당되는 전투기나 탱크나 장갑차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적응하기도 힘들고 작전술에 운용하기도 힘들죠. 반면에 이 드론은 한두 시간이면 작전 가능 상태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도 대응 체계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세대 교체를 해서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정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종류는 다양한데요. 파이버 옵틱 컨트롤드 드론은 파이버 케이블을 이용해서 약
10km까지 자폭 드론을 운용하는 겁니다. 패브릭 옵틱 케이블이라는 것은 아주 가느다란 그런 광섬유죠. 다음에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밍 프리 드론이라 전자전에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 다음에 First Person View 드론이라고 가미가제 어택 드론이다 이렇게 또 부릅니다. 그것은 인명 살상용이거든요. 수류탄만한 그러한 폭탄들을 탑재하고 전선으로 투입돼서 전선에서 움직이는 적군들을 공격해서 살해합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것을 우크라이나가 작년에 400만 대 이상 생산을 해서 전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병력 전체가 지금 60만도 안 됩니다. 그런데 드론은 400만 대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전선에 드론 말고는 움직이는 게 없다 하는 말이 실감날 정도죠. 장거리 타격 드론은 AN-196 리우띠라는 무인기입니다. 그것은 약 1,000km 작전 반경을 가지고 있고 1,000km 떨어진 표적들을 공격하는 데 주요합니다. 최근에는 개량을 해서 약 3,000km까지 비행 거리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바카, 파이어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르코나이선스 드론인데 샤크&, 샤크-M, 그 다음에 PD2, 발키리에, 레르카, 그 다음에 DJI, 매빅 시리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I가 그 드론에 탑재돼서 독자적인 항법과 표적 식별, 전파 교란 이런 것들을 차단하면서 공격 임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또 해양 드론도 있습니다. 마구라 V5와 V7은 러시아의 수-30 전투기를 격추시키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C 드론도 많이 개발이 돼서 전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군이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무인기들입니다. 드론 전력 건설을 우크라이나는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4년 2월에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하고 드론 전력을 대폭 증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200여 개의 민간 공장들이 드론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작년 한 해에만 400만 대 이상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간에 협조를 해서 디지털 혁신부와 드론 약 160만 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은 약 27.7억 달러어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도입한 드론이 15만 5,205대, 또 중심 타격, First Person View, 자폭 드론, 정찰 감시, 정보 통신 중계 이런 임무들을 수행합니다. 24-25년 총 드론에 관한 예산은 우크라이나 화폐로 147빌리언 우크라이나 원입니다. 중심 타격은 6,000여 대, 감시 정찰 4만 대, 야간 임무 1만 2천, 고정익 정찰 5천 대, 그런 정도로 포션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드론인데요. 러시아는 사실 이란제 샤히드 136을 도입을 해서 그 공장을 옐라부가에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대량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옐라부가는 우랄 산맥 동쪽에 있는데 그만큼 거리를 우크라이나로부터 거리를 떨어뜨려서 안전을 확보하고 다량 생산에 임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타격 드론으로 러시아명으로 게란 1과 게란 2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란제 샤히드 미사일의 변형이죠. 원거리 타격이 주 임무입니다. 첨단 계란과 첨단 샤헤드가 있는데 아이를 탑재해서 종말 유도, 또 EO 센서, 군지 비행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피아 원거리 타격 드론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디코이 드론, 그건 이제 가짜 도깨비 드론이죠. 그래서 표적을 회피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디코이 드론. 그 다음에 정찰 드론. 정찰 드론에는 올란 10과 올란 30가 아주 활약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잘라 시리즈, 그 다음 슈퍼캠, 그 다음에 엘러론, 그 다음에 포포스트 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로이터링 무니션, 그래서 미사일에다 날개를 달아가지고 그것을 틸터로터 형태로 해서 표적을 GPS로 입력해서 공격하게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것을 로이터링 무니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고성능 타격용 무인기로 란세트 무인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포, 시설 이런 것들을 표적 삼아서 공격하는 쿠브블라 드론도 있고 또 AI가 접목된 드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그 드론 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2월 초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의 드론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드론은 비대칭 수단으로 탄약 및 포탄이 부족한데 그 대안으로 저비용이고 가성비가 높은 그런 무인기들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인기가 신출 기몰성, 신속하게 나타나고 사라지고 공격하고 이러죠. 우크라이나 전선에 게임 체인저로 투입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히 무인기 전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기 부대는 사실 민간 재원으로 무인기 전력이 급신장하게 됐습니다. 군대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죠. 민간은 구매하겠다 그러면 밤낮 없이 생산하니까 200여 개의 민간 업체에서 연간 400만 대 이상을 생산하게 이렇게 됐던 겁니다. 2024년 초 디지털 장관 미하일 페도로프는 무인기 73대의 러시아 탱크 및 방공 시스템, 연료저장소, 고가치 표적 등을 무인기로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인기의 전과지요. 그리고 원거리 무인기로 러시아 중심 표적들, 군수공장이나 에너지 소스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켰고, 해양 드론은 러시아의 그 흑해 함대, 우크라이나 쪽으로 접근을 못합니다. 이 해양 드론 때문에. 왜냐하면 자폭 드론이라서 표적을 주면 그대로 전속력으로 표적을 향해서 가서 자폭하기 때문에 대책이 없죠. 또 우크라이나는 드론 상황, 드론들을 감시, 통제할 수 있는 델타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배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공망을 좀 더 조밀하게 방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데니스 슈머할 수상은 드론 공장 200개 이상에서 2024년도에만 400만 대 이상을 생산했다. 러시아 드론보다 우세한 드론전 수행을 위해 외국 파트너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약 10여 개국과 협력을 해서 2025년 2월까지 첨단 드론 100만 개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데 합의를 하고 추진하였습니다. 100만 개 이상 우크라이나로 지원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타격용 드론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드론은 신속하게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 쉽게 적응하고 F-16 전투기 공급과 비교하면 상당히 대조적이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투기는 1년 반 이상을 걸려서 전력화되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드론이라는 것은 한두 시간이면 전력화할 수 있는 신속한 전환이 가능한 무기체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드론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드론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사령부 창설하고 난 뒤에 드론 전문가들이 사령부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전문가들이 전선에 있어야 되거든요. 사령부에는 부상당한 요원들 또는 그 이론에 밝은 요원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사령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숙련된 조작사가 사령부 배치로 인해서 전선의 전투력이 약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로 사령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거대한 워랩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최첨단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우크라이나전 지원을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박한 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더욱 드론에 집중을 해서 드론 분야의 선도주자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드론 회피 위한 그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병사에 지급을 했는데 오토바이 속도가 드론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C 드론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것은 마고라 V7입니다. 거기에 탑재한 미사일은 지대함 미사일도 있고 함대함 미사일도 있고 함대공 미사일도 있고 공대공 미사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30을 격추시킨 R-73는 사실 AIM-9과 비슷한 그러한 성능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그것을 C 드론에 탑재해서 전투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사례를 보면 5월 4일에 모스크바 시장이 우크라이나 군 드론 19대를 요격했고 모스크바 중심 고속도로에 그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다라는 뉴스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54대의 드론을 발사해서 그중 수대가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곳의 표적을 타격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4명이 사망했고 하르키우 시장은 또 부상 11명, 중앙시장 파괴 및 화재 발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코폴시의 부상당한 자들이 4명 이상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5월 7일 우크라이나군은 초저공 드론 비행으로 모스크바 인근 2개 표적소를 공격을 했습니다. 모스크바 인근에서 2명이 사망을 했고 파이버 옵틱 공장에 화재로 불이 나서 군수 조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모스크바 주변의 공항 4개가 폐쇄가 됐고 또 5월 10일에는 러시아군이 대규모 드론 공습을 해서 우크라이나 공군이 샤히드 드론 108대와 디코이 드론 60대를 격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First Person View 드론이라는 게 뭐냐? 저렇게 생긴 것들입니다. 저기에 카메라가 장착이 돼서 그것이 전선에 병사들을 발견하면 그걸 표적 삼아서 아주 그냥 직접 타격합니다. 그러면 저기에 탑재된 것이 수류탄 규모의 폭탄 또는 그보다 조금 강한 것들이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탱크 한 대에도 그 안에 수류탄 하나가 터지면 그 안이 다 마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천억 되는 장비들이 말이죠. 몇 $1,000밖에 안 되는 드론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여기 보면 파이버 옵틱 케이블이 있죠. 저렇게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강한 화학 실입니다. 그것을 통에 담아서 탑재한 다음에 그것으로 조절을 하죠. 그렇게 하면 적의 전파 방해 이런 것들을 관계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드론전의 미래 양상은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론이 그렇게 전선에서 난무하다 보니까 전쟁 이론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인 전투 시스템들에 의한 전쟁 승패가 결정되는 시대다. 그래서 감시정찰, 타격, 전자전 등 다목적 드론이 등장해서 무인전, 드론전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론이 역할이 증대됨으로써 병력과 무기, 장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체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선에 사람과 병기가 없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의 특징이거든요. 또 캐리어 드론이라는 것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작은 소형 드론들을 마더 드론에다가 싣고 적진 깊숙이 투입이 돼서 표적 부근에 가서 그 소형 무인기들을 각계약진하도록 발사합니다. 그럼 그것들이 각각 표적들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형 드론 1000대가 한 번에 서울을 공격했다.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전투 형태가 앞으로 확산될 거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쟁 양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AI 기술이 접목되거든요. 드론에. 그렇게 하다 보면 드론 전투가 굉장히 첨단화되고 첨예화되고 이렇게 보편화될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표적 제압을 위해서 군집 드론 공격 편대군을 보편화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드론 활약이 증대된다고 해서 재래식 무기 장비들의 역할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영토를 점령한다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드론이 필요한 것보다 탱크와 병력 같은 것들이 더 기묘하지요. 영토를 점령하려면 물론 그 영토의 적군들을 다 압살시키려면 드론의 역할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 영토를 차지할 때에는 드론보다는 탱크나 병력들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래식 전력들의 중요성이 아주 간과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운용하는 그 서처 MK2 드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이런 데 다 판매를 했습니다. MQ-9 프레디터 이것은 미국이 탈레반과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운용했던 무인기죠. 대형 무인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사마 빈 라덴 추적하는 것과 그 이후에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하는데 아주 혁혁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아주 애용되고 있는 소형 자폭형 드론이 되겠습니다. 피닉스 고스트 드론인데요. 자폭용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자폭용 드론입니다. 스위치 블레이드도 초기에 미군이 제공했던 무인기고요. 바이락타르 TB2인데 이것은 터키에서 개발이 돼서 초기에 아주 효과적인 그런
무인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 수단이 없어서 잔전긍긍할 때에 이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를 이용해서 러시아 군들을 대항하고 전선에 나와 있는 러시아 군들을 휩쓸어버리고 이런 임무들을 수행했습니다. 말로 이 T-150은 헤비리프트 드론입니다. 보통 30kg에서 60kg짜리 무기들을 탑재해서 적진으로 침투해서 공격하는 그런 드론이죠. 약 70kg 정도 반경이 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에서의 드론전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휴전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막바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은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전세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전쟁은 드론전이다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